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이게 무슨 희대의 코미디입니까? 바로 이제 이걸 가지고 좌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아니, 이 말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 하나도 아닌 거예요. 세운다. 반드시 세운다가 아니라 반듯하게 세우겠다. 아니, 무슨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좌파들이 그냥 완전히 총궐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좀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일단은요, 윤석열의 승세가 굉장히 굳혀지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거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죽 여러분 깔 게 없으면은 반드시 이런 맞춤법을 가지고 진짜 그 이준석이가 말하는 대로 억가를 하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길에 반드시 윤석열이 되고 반듯하게 윤석열이 대통령 노릇을 할 거다. 저는 이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비안정님께서요,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 멋지세요, 우리 비안정님. 저는 비안정님께서 아주 멋진 닉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이름이 비안정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정은 아마 일본식의 그 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고유 말 같기도 하고 너무 멋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방명록에서 반드시 맞춤법을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모, 부인, 고발 사주, 이거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서 써먹을래야 써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요, 뭐 고민정의를 비롯해갖고 온갖 것들이 난리를 치지만 지금 윤석열이가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갖고 1년 반을 해집었지만은 혐의 없음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모에 말하자면은 그 문제도 혐의 없음으로 됐어요. 그리고 뭐 장모한테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장모님을 좀 아는 분을 한 2달이 건너가지고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대책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장모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 미망인이 과부가 애 셋 데리고 살아야 되려면 진짜 눈앞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모텔도 하고 뭐 굉장히 열심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능력도 있었는지 이렇게 돈도 막 따라오셨나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재택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한테 이 이윤이 생기면은 10%를 주겠다 이랬는데, 이 정재택이라는 사람이 이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갖고 나한테 50%를 달라. 이래서 이게 18년 동안의 법정 소송 싸움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특수하게 장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송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당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인의 도이치모터스라는 건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봐도 그냥 어떤 사람한테 그냥 말하자면 맡긴 거예요. 이거 그래요, 그러면 좀 굴려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정식 제도로서 증권사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없습니다. 또 고발 사주. 이 고발 사주라는 거 지금 손준성을 비롯해 갖고 나오는데, 이 공수처에서 아무것도 제시를 못 하잖아요. 손준성이 협조를 덜 해줘 갖고 공수처에서 손준성을 뭐 오라가라 기소를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지금 현재 이 결론은 뭐냐? 다 물 건너 갔다. 장모건, 부인건, 고발 사주건, 이거 우리가 뭐 영양가가 없겠다. 그래서 이거를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치워라, 뭐 이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즘 들어갖고
이 좌표가 이상한 게 찍혀요. 요즘 이 좌파 애들이 좌표 찍기 한다고 하죠. 오늘은 뭐, 또 뭐 내일은 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좌표 찍는 걸 보면 진짜 황당한 게 좌표가 찍힙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검사 때 술을 뭐 너무나 막 그냥 많이 마셨다. 아, 그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들 술 많이 마시고 그걸 가지고 알코올 중독이자 이런 걸로 하루는 쫙 좌표를 찍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는 뭐더라? 네, 오늘 아침에는 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성괴다. 성형수술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 뭐 앞트임도 하고 뒷트임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했든 아니든 간에 성형수술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단 그래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노력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도 있을 정도고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부인 김건희 씨하고는 진짜 사랑을 해가지고 이 결혼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한테 아주 반한 것 같아요. 막 속된 말로 뻑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술만 마시고 뭐 옷도 왜 이렇게 왜 푸석푸석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하던 윤석열 씨가 이 김건희 씨를 만난 날부터 매일매일 머리 샴푸하고 막 향수도 뿌리고 이러면서 진짜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나름대로 이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씨가 점점 윤석열 씨한테 얘기해보니까 만나니까 참 재밌는 아저씨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막 그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또 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윤석열 씨한테 이 그만 만나자고 해갖고 정말 윤석열 씨가 울면서 매달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그들의 사랑이고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또 오늘 약간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후보가 또 얼마나 웃기는지. 자, 이거는 제가 연대 좀 나이 지긋한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이분이 그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인 윤기중 교수의 이제 아주 친구분들이시래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수까지 했죠. 거기다가 맨날 뭐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한 집으로만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검찰총장이 됐으니 얼마나 아버님이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정년 퇴직한 자기의 이제 동료 교수님들을 한 열대 분 불러가지고 음식점에서 이 저녁을 사셨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보고 와서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 다 연대 출신들의 연대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윤석열 그 총장이 탁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연대를 다녔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아니고 이러면서 또 아버님이 야 네가 무슨 연대를 다녀 이랬더니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구술을 하는 동안 연대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들 그 아버님 친구들이 그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요, 굉장히 이 판을 이렇게 휘어잡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 이끌고 사람을 반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 씨도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상남자 스타일에다가 목소리도 약간 걸걸하고 오히려 그 집에서 누가 남자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래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를 굉장히 아껴주고 또 음식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주로 하고 김건희 씨는 그렇게 음식 만들고 이러는 거에는 뭐 재주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가끔 자기 친구들 이렇게 집에 오라고 할 때 자기가 직접 음식을 이렇게 못할 때 그럴 때는 배달을 시켜준대요. 부인이 있는데도. 아니면 그 지하 1층에 음식점이 많대요. 그 아크로비스타에. 거기 가서 포장을 해오기도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두 부부가 아주 편안하게 그 아주 오손도손 잘 살아서 그 부모님들도 결혼 잘 시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건희 씨를 아는 분들은 김건희 씨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줄리는커녕 줄리할 시간도 없지만 줄리할 성격도 아니겠다 딱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부인의 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뭐 반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장모 까고 부인 까고 또 고발사주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긁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제 대책회의하고 또 이런 데서 뭐냐면 윤석열의 지지층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중도층을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민주당 안은 완전히 호떡지처럼 불이 나갔고, 여기도 빨간불 저기도 빨간불 난리 블루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그 해경궁 이제 김씨께서 뭐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와중에 그렇게 바쁜, 이 말하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작파하고 스케줄을 작파하고 부인을 간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당님께서는 도대체 배우자 실당님께서는 뭐하냐 이러는데, 너무 오늘 웃긴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행안위 위원장인 서영교가 CCTV, 그 다음에 뭐 119 부르는 거, 이런 거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문제 없다. 그리고 실당님 이해식 의원도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앰뷸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언제 앰뷸런스 구경 못했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24시간 이재명이 부인을 이렇게 뭐 병구안을 한다는데, 이거 두드려 패고 뭐 그냥 하면서 진짜 부인한테 꽃다발 바치는 그런 와이프 비터들이 외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국 얘기를 한 거예요. 마누라 패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병구안을 패고 나서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가정폭력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떠나갖고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와이프가 그렇게 낙상을 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산책을, 이해식 실장님이 이 새벽 1시에 산책을 하다가 거기서 넘어졌다. 그것도 낙상이 되나요?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엔 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그것도 낙상이 되나요? 근데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어쨌든 간에, 자, 정상적이라면은 이재명이 또 그동안 하던 짓을 이렇게 보면, 나 바빠 죽겠는데 왜 다치고 난리야 이러면서 알아서 해 이러면서 나갔을 텐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케줄 뽀개고 오늘만큼은 김혜경의 남편이고 싶다. 저는요, 정말 현장에 나타나는 그 범인은 꼭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해야죠. 또 증거가 어디에 남아있나, 이것처럼 범인들이 그래서 현장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재명의 이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엎친 데 덮치격으로 난리인데 이게 뭐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오늘 더 열받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조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MBS 조사라는 게 뭐 무슨 뭐 브레인 서치 뭐 이래갖고 한 4개인가 5개 기관이 하는 건데, 이 기관이요, 한마디로 전형적인 이 좌파 쪽, 저 친민주 쪽에서 똘똘 뭉쳐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S에서는 맨날 뭐 윤석열이요, 아주 그냥 바닥을 기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윤석열이 39%가 나왔고요. 이재명이 32%가 나왔어요. 완전히 역전돼서 더구나 7%의 차이를 보인 거예요. 이 MBS의 조사를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저쪽에서 때로는 더블이 나온 적도 있어요. 이재명 40%, 뭐 윤석열 21%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와 봉화에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아주 처신을 잘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중도들도 가슴이 사르르 녹아들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뭐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죽네 내가 사네 했던 사람들도 가슴이 사르르, 말하자면 녹아들게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자, 그리고 MBS에서 여러분 보면 당선 전망이 윤석열이 40%, 그 다음에 이재명이 37%예요. 이재명 37%는 여러분 희망 고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재명이 이 반드시를 갖고
뭐 차라리 펴기 실수이길 바란다 이러면서 또 비꼬았어요. 지금 자기가 이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가 본인 자세나 반드시 세워라. 얘네들도 또 반드시 뭐 이러면서 난리예요. 또 윤석열의 대선 자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의 대책,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정권 뺏기면은 포도청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다 굶어 죽는다 이래갖고 눈이 시뻘겋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윤석열의 대세론과 이 중도 확장론에 이 맞서 가지고 이 민주당에서 계획을 딱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는 듣고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 내부 이렇게 막 이 취재하는 이 기자들 제가 한 3명쯤 만나가지고 이제 삭삭삭삭 들었는데 와, 좀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가 여러분 여론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의 지지율을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이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뭐 지금처럼 이 MBS 정도로 한 7% 뭐 이 정도로 만들어야지 뭐 20%라든가 두 자릿수 이런 거는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 이래서 다음 주부터 여론조사에 조작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음 주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이제 약이 먹히는 거니 안 먹히는 거냐 이걸 한번 아주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냉철하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정선거예요. 허걱. 저도 사실은 이 지난번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모차르트님이라든가 몇 분은 공대 출신이고 그래서 뭐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저한테도 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이거 뭐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통계학까지는 제가 이게 되는데 막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리는 것도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판에 정 안 되면 부정선거를 획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어떤 식으로 획책을 하겠는가? 첫 번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마구마구 뿌린다는 거예요. 특히 노년층,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근데 이미 좀 있으면 저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소리 듣습니다만은 요즘 어르신들 대단합니다. 이번에 당원들의 힘을 또 한번 보여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준석, 이 당원 소환, 이준석이 정말 지금처럼 굴면은요, 당원 소환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도요, 계속해서 입당해야 된다. 오늘 이제 이봉규 TV 가가지고 이봉규 박사하고 얘기하면서 당원 입당해달라. 그 얘기 막 제가 정말 진심으로 처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정권 교체를 회방을 놓고 이 윤석열 대세론을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는요. 왜? 윤석열한테 힘이 실어지면은 나는 뒷방 어린애 되니까 나는 절대로 그거 못 본다. 이래서 온갖 지금요 허튼 수작을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대세론에 맞서서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그래서 저도요 여론 조작,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이 선거 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2단계예요. 여론조사에 이 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간신히 윤석열의 꽁지는 따라가는 것처럼 만드는 거.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의 부정선거. 이것도 얘네들이 작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됩니다.